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주린이를 위한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크게 베팅을 할 때는 언제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제가 보통 영상에서 보면 제 투자금의 뭐 0.1%를 뭐 1차 베팅을 했습니다. 뭐 0.2%를 2차 베팅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일부 주린이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0.1%, 0.2% 투자해서 언제 부자 되고 언제 인생 역전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항상 0.1%, 0.2%를 하는 건 아니고요. 뭐, 배당주 투자도 하고, 뭐, 잘하는 주식에 투자도 하고, 이럴 때는 뭐, 확실히 많이 하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0.1%, 0.2% 하는 타이밍에서는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로 저도 이제 베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베팅에 들어갈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이제 DSK 영상을 한번 좀 올려드렸는데, DSK 같은 경우는, 제가 한 5%에서 많게는 10%, 제 투자 금액 그 정도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에서 10%면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뭐 크게 생각하면 큰 거고 작게 생각하면 작은 건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베팅을 크게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DSK 그 종목에 대해서 왜 그렇게 크게 베팅을 하냐면, 뭐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솔직히 재무 상태도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워낙 오랫동안 봐왔던 주식이고, 너무 많이 떨어졌고, 또 그 뭐 자회사, 뭐 프로톡스의 어떤 그런 뭐 장외 주식 같은 부분도 제가 또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은 한번 베팅을 할 타이밍이지 않나 해가지고 베팅을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제가 만약에 정말로 이제 재무 상태가 안 좋아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죠. 회사가 망하면 제 투자금의 5에서 10%가 날라간다. 뭐 이런 어떤 생각도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럼 언제 좀 강하게 그 매수를 해서 한번 인생 역전을 하고 부자가 되냐?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면 어, 위기 이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많은 뭐 유튜브 영상 같은 데서도 많이 말씀을 보통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뭐 슈퍼개미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뭐 97년 IMF 위기 이후에 완전 뭐 종이 쪼가리만큼 가격이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종이 쪼가리 같은 그런 주식을 주워 담아가지고 크게 상승을 해서 크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따져보면 또 그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그 코스피 차트를 가지고 좀 간단히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왜 위기 이후에 그렇게 인생 역전이 오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위기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미국 연준에서 뭐 미국이 망하게 가만히 놔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기가 크게 오고 난 다음에 그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연준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죠.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금리를 제로금리로 내리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부양을 하죠. 주식시장을 막 끌어올립니다. 강제로. 그럴 때 강하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때 몰빵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일부 뭐 전문가들은 그때는 뭐 대출 받아서 주식 대출 받고 미수 쓰고 해가지고 해야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뭐 그거는 본인의 뭐 스타일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거는 별로 찬성하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일단 있는 돈에서 하자 뭐 이런 주의입니다. 좀 안전하게. 어, 그러면 그렇게 막 계속 폭락을 할 때 그럼 우리가 언제 사냐?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란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읽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한국의 뭐 증권 전문 뭐 증권맨들이 쓴 그런 책보다는 이렇게 좀 고전이면서 지금도 충분히 그 고전을 읽고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한번 뭐 기회 되시면 꼭 보시고요.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제 돈을 잃을까봐 너무 걱정을 해서 투자를 못하고 계속 안전한 투자만을 고집한다면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죠. 안전한 투자라고 말하는 거는 뭐 채권형 주식 같은 거 있죠. 지금 뭐 PER이 뭐 몇 배고 뭐 PBR이 0점 몇 배고 이런 거요. PER이 뭐 5배 뭐 이래가지고 정말 싸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어떤 성장성도 없고 이런 주식 그러면서 이제 배당만 좀 주는 이런 주식만 고집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한 투자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은 좀 힘들겠죠. 그냥 뭐 뭐 많아야 뭐 10% 뭐 이 정도 목표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도 꽤 크긴 큰 거죠. 근데 뭐 만약에 뭐 슈퍼개미처럼 뭐 몇백억 몇천억 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사람은 10% 1년에 10%만 벌어도 뭐 크게 뭐 계속 뭐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뭐 저희 같이 뭐 몇천만 원, 1억 뭐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뭐 1년에 10% 벌어봐야 뭐 1,000만 원 버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큰 어떤 뭐 만족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한번 베팅이 필요할 때는 크게 한번 베팅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기 이후에 금리가 높으면 아무래도 좀 베팅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고, 그러니까 딱 코로나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완전 그 주식시장이 폭망을 했죠. 이후에, 금리를 제로금리로 내리면서 돈을 쫙 풀어가지고 주가를 확 올릴 때, 이런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몰빵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면, 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그런 위기가 오면 그때 하자 뭐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때는 그렇게 몰빵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뭐 현금을 한 50에서 30에서 50%에서 30% 정도 유지하면서 오르면 좀 현금을 좀 늘리고 좀 떨어지면 현금을 좀 줄이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요. 그러다가 정말 위기가 오면 이제 있는 30에서 50% 현금을 다 소진해가지고 이제 몰빵을 하는 거죠. 베팅을 하는 거죠. 크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그 코스피 차트를 보고서
한번 베팅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뭐 주린이 분들이라 모르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HTS 보면 여기 1 써 있는 게 일봉이죠. 일봉은 이 봉 차트가 하루를 말하는 거죠. 그죠? 하루를 말하는 거고, 이 주봉 같은 경우는 이 하루 그 막대 그래프가 한 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좀 자세하게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경우는 그 한 주의 시작이 보시면 시가가 그 235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종가가 2393, 2.67% 상승하고 한 주가 마무리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은 말 그대로 이 막대 그래프가 한 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달.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월봉이 더 큰 거죠. 그죠? 지금 월봉을 보시면 제일 처음 나온 월봉으로 보시면 뭐 2002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죠? 20년 전부터 계속 한 달 움직임, 차트의 움직임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위기 이후에 이게 위기 이후에 베팅을 할 타이밍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보시면 2008년에 여기 지금 2007년부터 계속 2008년 이 금융위기 때까지 계속 하락을 했죠. 이게 보시면 어느 정도 하락을 했냐 보면은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쭉 내려서 여기까지니까 거의 57% 정도가 하락을 한 거예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 57%. 그러니까 2007년 11월에 고점을 찍고요. 11월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2008년 10월에 그러니까 2008년 10월 한 달만 봤을 때요. 일단 2008년 10월 한 달만 봤을 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38.39%가 떨어진 거예요. 한 달 동안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긴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해요. 보시면 월봉에서 이렇게 긴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차트가 보일 때, 이런 봉 차트가 보일 때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마무리하고 올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올렸을 때 뭐 미국 연준이나 여기서 어떤 취하는 어떤 그런 액션들을 봐야겠죠. 연준에서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액션,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는지 그런 걸 보고 그런 타이밍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럴 때는 몰빵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차트가 지나고 나서, 그죠?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도 보면 마찬가지고, 이렇게 주식이 57%가 코스피 지수가 57%가 빠졌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일반 그냥 개별 주식이요. 일반 개별 주식은 뭐 배당주 같은 거 빼고 그냥 일반 개별 주식은 거의 80% 90%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80% 90%가 빠졌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있는 돈을 투자를 한다. 그게 쉬울까요, 과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을 어떤 종목을 샀는데, 이게 코스피 지수가 막 57% 떨어지면 보통 그런 거는 막 뭐 기본이 뭐 60% 80%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제 1억 투자했는데 한 7천만 원 날라가고 이제 3천만 원 남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57% 떨어진 상황에서 여기서 과연 나머지 뭐 그 3천만 원 있는 주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뭐 팔고 떠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사거나. 근데 정말 부자 된 사람들은 이럴 때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샀거나 아니면 현금을 더 어떻게든 만들어서 투자를 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부자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30에서 최소 30에서 50%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1억을 투자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현금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여기 상황에서 3천만 원을 베팅을 하게 되면 기존에 그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정고점 부분만 가게 되면 어떻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은 다 회복되고 제가 투자한 3천만 원은 거의 뭐 한 두세 번 먹은 거죠. 두세 배가 뭡니까? 이 정도 오면 뭐 거의 뭐 템보 가는 것도 많고 하니까요. 2008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부분에서도 보시면 2011년에도 그죠? 2011년에도 한 21% 빠졌죠. 21% 빠지고 여기도 이제 긴 꼬리를 달고 올라왔죠. 하지만 크게 상승을 하지 않고 그죠? 크게 상승을 하지 않고 그냥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을 박스권 장세라고 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럽니다.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도 충분히 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많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위기는 뭐냐면 이게 위기가 아니라 이게 위기입니다. 이렇게 57% 어마어마하게 그냥 다 내팽겨치고 이제 뭐 세상이 종말할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 때. 근데 항상 이런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크게 폭락을 하잖아요. 위기가 한번 금융위기처럼 이렇게 크게 폭락을 하면 57% 빠지고 오면 그 다음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다시 얼마나 여기서부터 그죠? 60% 상승을 한 거예요. 60%. 그러니까 57% 빠지고 다시 60%가 상승을 했다는 거 보시면은 엄청난 거죠. 그 때문에 위기 이후에 여기서 이럴 때 그냥 몰빵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코로나 때를 한번 봐볼게요. 코로나 때도 보시면 지금 코로나 때는 얼마나 빠졌나 볼까요? 여기 고점 부분부터 치면 그죠? 여기서부터 고점 부분부터 코로나까지 치면 45%입니다. 거의 그죠? 코스피 지수가 45% 빠졌으면 뭐 개별 주식은 거의 뭐 7, 80% 빠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이때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코로나는 더 심했던 게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대처 방법이 없었어요. 그죠? 이 코로나라는 게 사람을 막 죽이고 그잖아요. 어떤 백신이 나온다는 어떤 보장도 없었고 이게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고 다 전 세계가 다 블록화가 되면서 이동도 못하고 그냥 멈췄죠. 전 세계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 주식을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요때 지금 보시면 이 한 달, 3월달 한 달만 했을 때 거의 27.5%다 빠진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딱 재발했다는 소식이 들린 이 순간부터 보면 거의 36%가 빠진 겁니다. 36%가 빠지고 어느 정도가 상승했나요? 지금 보면 여기서 저점부터 쭉 하면 3,300까지 하면
120% 상승아, 120% 상승. 그러니까 이 120% 상승이면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냥 그 이 코스피 이 지수만 사도 거의 더블 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크게 폭락을 하고 위기가 코로나 위기 이후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는 겁니다. 2008년 이후에 상승을 했고요. 크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게 언젠가 온다. 이것도 보시면 언제 2008년이죠. 2008년 이후에 거의 12년. 그죠? 12년. 뭐 전문가 말에 의하면 뭐 10년에 한 번 정도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런 타이밍이 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를 해두고 현금을 어느 정도 그래서 30에서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매수할 그 타이밍을 잡고 몰빵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몰빵을 했는데 만약에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게 지금 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과값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쉬운 거지.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때 막말로 코로나가 이렇게 해결이 돼서 백신이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왔지. 근데 좀 올라갔다가 보니까 뭐 갑자기 또 뭐 또 더 독한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더 폭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어떡하냐?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때는 버티면서 현금을 어떻게든 일해서 더 돈을 벌어가지고 그때는 계속 투자가 들어가야겠죠. 왜냐? 뭐 민주주의 뭐 시장 자본주의가 그죠? 자본주의가 끝나지 않는 한은 일단 주식시장은 항상 상승한다는 거를 기본으로 깔고 하는 거니까요. 저희는 그죠? 만약에 뭐 시장이 앞으로 이제 계속 폭락을 한다. 만약에 이제 뭐 자본시장이 끝났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어떤 그런 투자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냥 일단 그 자본주의는 일단 무조건 상승한다는 가정을 항상 하는 거죠. 왜냐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간은 특히 기업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나 직원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월급 받고 그죠? 회사를 더 키우려고 다들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물고 뜯고 하면서 죽는 사람은 죽고 사는 사람은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럼 사는 타이밍을 딱 잡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언제냐면 지금 보시면 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어디까지 하락하고 상승했나 보면 딱 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요 꺾이는 그죠? 이때도 보시면 2004년에 상승하다가 한번 꺾이고 다시 올라왔죠. 그죠? 이렇게 항상 이런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보시면 2008년에도 요때 이 2004년의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터닝해서 쭉 올렸죠. 그죠? 그 다음에 상승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리는 타이밍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딱 여기 요 라인 있잖아요. 그 라인까지 딱 찍고 올라가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크게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하락을 했다면 여기까지는 하락을 했어야 돼요. 이 라인까지 더 크게 하락을 하고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정도에서 다시 찍고 올라간다는 거 크게 하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도 딱 보시면 라인을 딱 그어보면 딱 요 지점이죠. 그죠? 2006년 그죠? 2006년 이 지점 이 변곡점 이 지점까지 딱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만약에 지금 이게 어떤 금융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때처럼 다시 올라갈 거라 가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런 지금 한 2600 선에서 원래는
타고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겠죠. 2600 찍고 올라간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한 거예요. 2600이 저점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더 폭락을 했죠. 그죠? 왜냐면 내년에 미국 시장이 침체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폭락을 한 거예요. 그 다음 타이밍은 어디냐? 이 라인인 거죠. 이 라인. 그죠? 이 라인이 몇이냐? 2225, 뭐 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2200선 정도가 그 다음 바닥이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2200 뚫고 내려오면 그 다음은 어디겠어요? 그 다음은 여기에요. 2000. 그 다음 어디냐? 딱 이런 변곡점, 이런 변곡점 타이밍을 이용해 가지고 그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투입을 하는 거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3300에서 쭉 빠졌다 이거예요. 쭉 빠졌을 때 이 변곡점까지 내려왔으면 이 정도 타이밍에서는 물론 더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지 원래는 여기서 한번 터닝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던 거죠. 그러면 원래는 2600선에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떨어지면, 그죠? 2200,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또 한번 분할 매수를 해 나가고. 제가 전에 찍은 영상 중에 보면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찍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변곡점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하는 방법도 있다. 뭐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가 주린이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타이밍을 어디서 잡냐, 이런 변곡점에서 잡아야 되고, 근데 이런 변곡점에서 지금 몰빵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왜냐, 지금 금리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몰빵 투자를 할 때는 언제냐, 금리가 일단 낮아야 됩니다. 금리가 낮고 그리고 연준에서 돈을 풀어야 된다. 이 두 개가 일단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일단 이루어져야 우리가 몰빵 투자라는 것을 염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런 변곡점 부분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계속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렇게 정말 좀 크게 베팅을 하는 타이밍은 언젠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그거에 빗대서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보면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주가는 그래도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계속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연준에서는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돈을 빼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베팅을 크게 할 타이밍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정말 베팅을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자기 투자 금액의 한 5에서 10% 정도만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하고 제가 이제 과연 감히 그렇게 좀 투자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